그래요. 예. 자, 최상목 청문회 오늘 있었는데 요거는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는 오늘 중대한 주제죠. 야 정말 이것도 저 이거 웃겼습니다. 장면 예. 보고 나서 와 이건 위증이잖아요. 오. 대놓고 위증했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장면 보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분명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 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정리를 싹 해주면서 자신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12월 7일 날짜가 12월 7일,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직후에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Z 폴드 6로 바꿨다. 이렇게 증거를 대주니까 그거 사실은 고장이 나서 바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촉구합니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 불러일으켜서 송구하다 정도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근데 또 기계만 바꾼 게 아니라 번호 자체를 또 바꿨다라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게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참모들 전화번호 어떤 분은 전화번호 바꿨고 어떤 분은 다 휴대전화를 연락 바꿨는데 이거 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증거 인멸?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안가에 회동했던 사람들 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핸드폰 바꿨잖아요. 바꿨죠.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특히 의심 가는 사람들은 핸드폰들 다 바꿨다는 거잖아요. 예. 대표적인 증거 인멸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찰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버리기. 갖다 버리는 거죠. 예. 이게 2월 28일에 보면 뭐 번호 문자 폭탄이 2만 통이 와서 번호를 바꿨다라는 그 기사가 실제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권한대행 시절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하고 나서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하고 나서 문자 폭탄을 받게 되니까 번호를 바꿨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고는 봐요. 네. 근데 12월 7일에 이제 휴대폰을 교체하고 또 여기 보니까 1월 2일에도 전화번호를 또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2월 28일에 번호를 바꿨다라는 내용 말고 오늘 청문회에서 공개된 쭉 그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그리고 2025년 1월 2일에 전화번호를 바꾼 것. 요 맥락에서 보자면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증거 인멸의 성격이 훨씬 짙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좀 더 집요하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하나가 필요했다. S24 울트라면 진짜 최신 기종이에요. 맞아요. 네, 2024년에 출시된 기종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겠습니까? 뭐 스포츠 토토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핸드폰을 끽해봐야 전화, 문자, 카톡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최신형 핸드폰이 그것도 플래그십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그 전자기기 회사에서 가장 그 플래그십 그러니까 깃발 들고 있는 배란 가장 힘줘서 만든 최신형 최고급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난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어디서 고장이 난 거죠? 삼성을 욕보이는 건가요? 아니 뭐 문제는 고장이 날 수는 있죠. 최신형 핸드폰이 이렇게 쉽게 잘 고장 나지 않지만 그럼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간 건지 아니면 뭐 어디 발열 쪽 있는 베이퍼 챔퍼가 나간 건지 일단 어느 부분이 고장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으나 송구스럽다. 거짓말할 의도가 없는데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렇죠. 이게 그쵸, 무슨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으면 진실을 말해야지. 네. 근데 자꾸 이렇게 걸리고 나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 너무 추가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네. 약간 오늘 한덕수 워딩 저기 의견서 워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 네. 이거나 뭐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송구하다라는 내용과 되게 유사한 맥락의 이런 발언인데 걸어다니는 위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뇌도 공유하고 사고방식도 공유하나 봐요. 아니, 말하는 그 게 다 비슷한 네. 거예요. 며칠 전에 법사위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예. 핸드폰 바꿨냐라고 질문하자 네. 저는 무슨 정지화면 보는 줄 알았어요. 띡 하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바꿨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꿨습니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네. 바꿨을 때 다 뭔가 약간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사람도 걸리는 게 없었으면 진짜 고장 나서 바꿨으면 고장 나서 바꿨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죠. 아니 고장이 나면은 새 기기만 사다가 기기 교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번호까지 바꿀 이유는 뭔데요? 문자 폭탄 맞아서 번호 바꿨다 그랬잖아요. 예. 번호 그러면 고장이 나서 기기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문자 폭탄이 와서 번호를 바꾼 거예요? 둘 다인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막 우연으로 연속해서 벌어지지? 여기 보면은 저희 이제 그 우리 훌륭하신 작가님들께서 12월 7일 휴대폰을 교체하고 나서 1월 2일 전화번호 바꾼 그 사이에 어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리고 뭐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여러 이제 그 증언들이 관련자들로부터 나올 시기였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가 이어졌고 헌재에서도 뭐 이제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이제 일이었겠죠. 대부분 이제 국회에서 다 증언들이 나올 시기였는데 최상목 뭐 조태열 발언 12월 13일에는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 한 장짜리 종이 건넸다. 이제 요런 이제 증언을 했던 게 12월 13일이고요. 12월 17일에도 최상목은 국회 기재위에 또 저기 긴급 현안질이 나와가지고 그 문건과 관련된 언급들을 하고요. 뭐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12월에 주로 다 이제 이런 국회 일정에서 증언을 하고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12월 20일쯤에는 또 받고요. 그리고 12월 22일에는 경찰이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해서 일부 또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바꾼 게 아니라 1월 2일 2025년 1월 2일이 되자 전화번호를 또 바꾼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자 2만 통을 받아서 바꿨다라는 2월 28일 네. 요 기사는 권한대행 때 또 일이니까 구분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는데 무상수리 해준다 삼성 가져가면. 그렇죠. 그 기간이 있다. AS 기간이. AS 기간이 있죠. 보통 네. 출시 후에 6개월 혹은 1년 정도는 무상수리 기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직자들이 자꾸 핸드폰 바꾸지 못하게 민주당에서 법안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직자들 나라에서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직자들은요 핸드폰 한 대만 쓰게 하고 그 핸드폰은 정부에서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신형으로 원하는 모델로 예. 다 자기 마음대로 새 전화기를 바꾸거나 할 수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 양반들도 그 술자리에서 접대받다가 걸리면 당장 한강 가서 핸드폰 집어던지고 와이프랑 싸웠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뭐야? 떨어뜨려서 깨졌다 그러고 네. 정말 다 하죠. 그 만약에 그 공직자들이 지급받은 폰이 고장이 나면 보고 하고 바꾸게 아니면 수리받거나 하게 그리고 자기 혹은 자기 주변 사람 명의로 추가로 핸드폰도 개통 못하게 하는 법안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눈 뜨고 몇 번을 나갑니까 이거에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니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서 문자 2만 통을 받았다? 예. 뭐 그렇게 기사에는 그것도 나와 한번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2월 28일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문자 폭탄 2만 통 번호 바꾼 최상목. 아 그러니까 최상목이 정치인도 아닌데 전화번호가 알려질 일이 별로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어떻게 노출이 되죠? 기재부 국장 때부터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 됐고 주변에 정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저희 국회의원들이야 네. 뭐 막- 명함을 계속 뿌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되게 유의미한 홍보 수단이기도 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장관이나 차관들이 자기 핸드폰 번호 있는 명함을 잘 안 줍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노출이 돼서 막 2만 명이 문자를 보낼 정도로 2만 통의 문자를 보낼 정도로 유포가 됐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상한데. 기자들이나 몇 명 알고 있지 네. 이거를 일반 사람이 알 일이 몇 그러니까요. 명이나 될지. 예. 이거 보니까요. 왜 갑자기 말이 없으세요?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잠든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니까요. 제가 여기 찾았나요? 찾았어요. 오. 찾은 게 네. 제가 이걸 감이 빨랐으면 좀 더 빨리 말씀드릴 수 있었었는데 이게 확인 좀 해주세요. 2월 28일 기사가 아니라 12월 28일 기사인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문자 폭탄 2만 통 번호 바꾼 최상목이 혹시나 2월 28일이 아니라 12월 28일인 걸로 좀 확인이 되는지 한번 우리 제작진들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1월 2일에 전화번호를 바꿨으니까. 그죠? 12월 그러니까 이제 28일 을 휴대전화를 두 번 바꾼 게 아니라 네. 한 번만 바꾼 거죠. 12월 28일에
문자 폭탄 2만 통을 받으려면 27일에 한덕수가 탄핵되기 때문에 그렇지. 28일에 최상목이 넘겨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후보자들을 임명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후보자들 임명하고 1월 2일에 전화번호를 바꾼 거죠. 그렇게 타임라인이 형성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2월 28일 기사인지 확인만 부탁드리고요. 예, 아무튼 그거 확인하는 도중에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상목이 받았던 문건에 대해서도 요거 재밌었는데. 이거요. 예,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정황만으로도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상목은 문건 약간 봤다 답변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봤다라는 답변을 나 하는 거 보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보면 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약간 봤다는 그 뭐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는 못 보고 네네. 감촉으로 내용 느낌으로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속주머니 넣고 있었는데 접혀 뭔가 있어서 보지 않았다. 네. 그리고 개헌 관련된 문건인 것 같은 느낌만 받았다. 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어떤 말장난 같은 것들도 이제 고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민 행안부 전 행안부 장관도 저기서 봤- 저기서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대충 그렇더라. 그쵸. 아니야 몽골 아니냐고. 몽골인이 아니냐고. 시력이 얼마나 좋은 거야. 저 여기서 지금 박주민 의원 앞에 있는 저기 종이에 글씨도 안 보이거든요. 보일 수가 없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데다가. 근데 저 시력이 얼마나 좋은 거야. 예. 아하. 참 이게 저 여러모로 참 아니 이딴 거를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대답을 하는 것도 웃기고 이게 기사로 나오는 것도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지금 권한대행 한번 했던 양반이 그것도 경제부 총리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네네. 지적을 당하니까 사실은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바꾼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바꾼 줄 몰라요? 장난치는 거야 지금? 예. 맞다. 그 사이에 저희가 확인이 됐네요. 아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사가 2월 28일께 맞고요. 예. 최상목이 번호를 바꾼 시점은 12월. 그리고 이제 왜 중앙일보에서 요즘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대통령실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게 2월 28일자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제 권한대행 넘겨받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쓰여 있는 내용 중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혼돈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최상목 연락처 아는 분이라는 뭐 이런 그 어떤 뭐랄까 그 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 요거 이제 글이 캡처가 돼서 돌아다녔나 봐요. 그리고 댓글에도 최상목 번호가 막 돌아다니고 해서 그 시기에 어간에는 진짜로 이런 글이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 약간의 혼선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거짓말을 3회 이상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고장났다라고 고장난 핸드폰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문자 2만 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본인 말로는 아직 그 옛날 핸드폰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자 2만 통 그거 통신사에 조회하면 바로 알려줘요. 정말로 욕설 문자 2만 통을 받았는지 본인이 확인해주면 끝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답답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3일 이전까지는 저들이 어쨌든 계속 뻗대기를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저런 식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거는 이제 미비한 입법들도 있지만 그리고 뭐 특히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등 다 중요한데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이거를 앞으로 그냥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공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물론 정권 교체되면 저 짓을 못 하겠지만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확 드러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기현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윤석열이 온갖 특혜를 받게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애초에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 지금 뭐 다행히도 윤석열 파면하고 오늘도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치긴 했는데 결국엔 그 한동안 8명의 손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 됐었던 것도 과연 이 시스템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게 거짓말을 하고 뻗댔을 때에 내가 받게 될 손해와 진실을 말했을 때 혹은 정말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내가 받게 될 손해를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좀 뻔뻔하고 좀 앞에서 욕을 먹더라도 거짓말하고 뻗대는 게 낫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자꾸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내란죄의 그 법정형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예. 내란이 묻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내란에 오염돼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거짓말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부끄러움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걸 감안하고 봐야 돼요. 네.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뭐 법무부 장관 예. 박성재라든지 네. 이완규 이런 사람들은 죽고 사는 그런 각오로 지금 거짓말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상목 그러니까 한덕수보다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 가능성을 더 높이 보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최상목 정도는 탄핵 반드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하신 분들은 워낙에 많잖아요. 근데 실제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탄핵을 그러니까 가부를 결정을 한 거는 아니었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위임안, 예.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지도부의 위임을 해놓은 상태라고 아, 보시면 그럼 될 것 지도부가 같아요. 결정을 보류하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네요. 뭐 노정면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탄핵안을 발의조차 안 한다면 탄핵 추진을 사실상 못 하는 거니까 이거는 탄핵을 안 한다는 얘기와 뭐 동일하다 이제 이런 발언인데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래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계속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뭐 지도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전 예. 최상목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너무나 명백히 위헌 행위를 했는데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얘기는 정리하도록 하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예. 그거를 깜빡할 뻔했어요. 우리가 김성훈 경호처장이 네.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KBS 단독 보도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이 지난 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방해 혐의로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김성훈 차장의 용산구 관사를 함께 털었는데 당시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인 관사에 예. 외부인 여성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경찰은 대통령실에 구두 비위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관사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건 공무원의 그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안 된다. 해당 공무원만 써야 된다. 네. 이거 비위 아님이라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경찰이 통보를 해줬대요. 그 보도가 오늘자로 나온 겁니다. 근데 김성훈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있었던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그럼 압수수색 들어가서 본 사람은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서 외부인 여성이 딱 있는 걸 알고 이거 뭐야 당신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가족입니까 뭡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보고를 해줬다면 네. 사실이겠죠. 그렇죠. 사실이겠죠. 네, 근데 다르다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답니다. 아 혹시 그러면 네. 외부인 자, 예.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나리오를 써주셔야 됩니다.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있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예. 외부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내부인이에요, 내부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사실과 다르네요. 예, 사실과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치. 예. 그러니까 외부인 여성이 아니라 내부인 여성이다. 아니면 외부인 남성이다. 남성이다. 그렇지 모르지. 이 양반. 모르는 거죠. 아니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외계인. 외계인 여성이다. 외계인. 예.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설마 이것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거야? 그건 아닐 수 있죠. 왜냐면 이게 2월 3일에 보고가 되잖아.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 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면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대요. 근데 이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은 진작에 수사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규정도 적용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비위 통보 이렇게 했지만 예. 역시 약간 특혜를 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기강이고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 계속 하는 거로 보여지고. 예. 뭘까요? 황희도 이사님도 좀 상상력을. 지금 뭔가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있는데 누구 방송이 입장가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아니, 잠깐만. 아니, 오마이 TV의 그 신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 방송에 허용되는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아 그래요. 그거 말고는 제가 머리에 생각이 안 들어서 오늘 일기장에다 써놓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말고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뭐. 네. 우리 PD님 지금 네. 동공이 흔들리고 아, 네.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끄덕이면서 재미는 있는데 네. 재미는 있는데 동공이 흔들리고 말 있어요. 못하죠. 저 예. 일기장에 쓰려고요. 예. 네. 야,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지인들 공무원이 많아서 실제 관사 써보시는 분들 그 기준이나 다 알고 있는데 네.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다가 압수수색이 불시에 들어왔는데 걸린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그리고 비위 통보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뭐야? 그럼 그분은 도대체 존재가 뭐지? 아까 모르겠네. 모르겠다. 외부인이 아닌가 보지. 어. 예, 아니면 뭐 얼굴만 봐도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든가. 어. 그래서 왜 여기 계세요? 뭐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영화적 상상력이 영화적 그냥, 상상력. 예,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영화적 상상. 그럼 왜 사의 표명을 했는지 알겠죠. 역시 방구석 영화관 작가답게 예.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기사가 하나가 나면 네. 언론,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에서 많이 유통되는 기사들이 있고 특히 이제 뉴미디어 쪽이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소식들이 아, 그쵸. 좀 구분. 뭐 물론 빅 뉴스는 다 동일하게 둘다고. 유통이 되지만 그렇죠. 어떤 뉴스는 뉴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되잖아요. 네. 오늘의 이 외부인 여성 관련된 소식이 네. 뭐 뉴미디어를 핫하게 좀 덮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다양한 추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뭐가 있는데? 예? 아, 왜 그래요? 몰라가지고 왜 그래요? 못 봐서 오늘 제가 바빠서. 피도 왜 이제 자기가 진행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 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예 보내버리려고? 진짜. 아니 근데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하기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네. 사의 표명도 이상했잖아. 내가 4월 말까지 있다 나가겠다. 그치. 라는 얘기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아니 사의 표명을 할 거면 지금까지 버틴 건 뭐야? 라고 했는데 예. 이러면 끼어 맞춰지죠. 예. 누군가가 해가 되기 싫어서 내가 나가겠다. 예. 나가기는 나가는데 네. 뭐 누군가와 이제 뭐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다만 아직 증거인멸 다 안 끝났으니까 4월 말에 나간다. 이러면은 시나리오가 딱 예쁘게 하나 완성이 되긴 하거든요. 아,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윤건영 의원 같이 대통령실을 잘 아는 분은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4월 말에 사퇴하겠다는 거는 예. 그 무렵까지 증거인멸을 철저히 하고 나가겠다는 예, 식으로 예.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임무는 다 끝났고 음. 연금 받으러 가시겠다. 이제 요건데. 임무는 다 끝났는데 뭐 마지막으로 좀 더 좋은 추억을 더 만들.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거 뭐지? 아, 집에 뭐안 저도 날라와요? 왜냐면 날 나올 법 하거든요. 같이 방송을 하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저희 이제 아슬아슬해요. 예. 수요일 방송이 너무 재밌는데 네. 가끔 아슬아슬합니다. 예, 뭔가 집에 하나 또 날라올까봐. 근데 저 진짜 모르겠어 갖고 누가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어떤 걸? 아니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에 있던 에서 관사에 들어있던 그분에 대해서 그냥 외부인인지 아닌지만 파악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지 신원을 않았겠습니까? 확인했겠죠. 아니 왜냐하면 그렇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아니 왜냐하면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라도 알아보려면 뭘 조사를 그렇죠. 해서 알아봐야 외부인지 내부인지 뭐 알지. 만약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 외부인이 침입한 강도였다, 뭐 도둑이었다 이랬으면 아니 신분증이라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신분증 확인했겠죠. 예. 예. 야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보도예요. 그래서 이 KBS 보도에 네. 야 관사에 왜 외부인 여성을 부르냐 있는 댓글 읽어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아니었음 뭐 이제 이런 거고요. 예, 넌 누구한테 죽었다. 그 얘기가 계속 여기 댓글에도 올라오는데 예, 그래서 저도 차마 언급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왜 누구한테 죽어요? 누구는 진짜 열받지. 왜요? 왜 그래요, 진짜. 같이 방송 오래 해요, 이두 씨. 왜 그래요, 진짜. 아 저 그냥 이것만 좀 알고 싶은데 2월 3일에 내가 거봐 이게 제일 재밌을 거라 그랬잖아. 예, 말씀하세요. 2월 3일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중이었나요? 2월 3일이요. 예. 2월 3일이면은 구속 중이었을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에도 아마 그렇거든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네. 아니 뭐 그냥 저는 그냥 끼워 맞춰 보는 겁니다 한번. 네.
예, 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중이었고 구치소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거기 한 번도 면회 안 갔고요. 예. 잠시만요. 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정리해야 돼요 이거. 아니 왜 그래? 아니 다른 정리를 하는 순간 박영식 그거 위험해질 수 있어. 그냥 정리하지 마. 악이에요 혼자. 잠깐만. 아니 담담하게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 아까 이제 그 제가 착각해가지고 중앙일보 기사도 틀려먹은 것처럼 사실은 사실은 이제 팩트는 그쵸.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자 윤석열은 2025년 1월 19일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때 구속이 됐습니다. 1월 19일에 구속이 됩니다. 19일. 예, 그러면 이제 1월 중순에 구속이 된 거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 김성훈의 용산 관사는 2월 3일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사실 확인을 좀 해드렸고요. 예, 외부인 여성이 그때 당시에 관사에 있어서 이것을 경찰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비비 통보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부인이라 함은 그 관사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성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혹시 연령대는 안 나왔습니까? 이 기사에는 연령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야. 예. 야 정리 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나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덥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정말 11시 반에 원래 주메이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이슈 때문에 지금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네. 아니요. 네, 한덕수와 이준석 둘 중 좀 더 큰 대선 변수는 누구일까요? 1번 이걸 물어본 진행자가 잘못했다. 66%.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설문조사였습니다. 총 약 900분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오늘 언급된 도서 중 가장 요거 지금 저는 결과가 뭐죠? 구독자라 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요. 올려주세요 다시. 저 여론조사 창에 우리 저기 단체방에 좀 놔주세요. 오늘 언급된 도서 중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도서는 무엇인가요? 라는 조사였죠. 약 90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 요 내용만 좀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장되는데. 지금 진짜. 그래도 신간인데 제가. 네. 가장 신가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인데. 그렇죠. 예. 근데 대표님 거는 그거잖아. 예외로 해줘. 약간 치트키. 아니 근데 여기 특히 항목에 넣은 것 같아요. 지금 넣어주셨습니까? 넣어주셨어요? 올라갔어요? 혹시 100대 0대 0이 설마 이 조사를 못 읽어드리면 우리 투표하신 유권자들이 속상하죠. 굉장히 속상하죠. 1등 국민이. 그 너무해. 몇 퍼센트? 2등은 누굽니까? 잠깐만 그럼 내가 3등이야? 1등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차지를 했고요. 자 2등은 그리고 주민의 헌법이 차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등은 오창석, 4등은 거의 없다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참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외부인 여성은 누굴까요? 오늘 폭파시키고 다 된 거. 등에서 땀이 나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죽자. 박주민 의원님이 여기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끼시는 거는 이제 집에 가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과 방송 재밌게 또 채워봤습니다. 4월 16일이었고요.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세월호 10일주기였습니다. 맞아요. 4월 16일 이렇게 했을 딱 누군가 얘기했을 때 오늘 그날이잖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무슨 날이야라고 묻지 마시고 그날을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 함께 하셨다면 결혼도 했었고 직장에 갈 수도 있었고 누군가의 또 가족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국가의 참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얼마 전이었고요. 세월호 참사도 사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에게는 옆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기억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함께 뜻을 모아준다면 유가족분들도 외롭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박주민 의원, 황희두 이사, 거의 없다님과 오늘 세 분과 함께 가득 채워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